안녕하세요. 주식변스입니다. 주님들과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강한 것 같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약해지죠. 이게 이제 이 선물 옵션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12월에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한 해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12월에 선운 만기일은 심판이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이제 한 해 농사 다 지었으니까는 강제 청산하고 오늘로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매도세 이게 이제 청산 물량이 나와서 강제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이 D&D 파마텍이 있어서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엊그제 주주분들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JP모건 헬스케어 1월 15일이죠. 내년 1월 15일 날에 이제 D&D 파마텍 여기서 나가니까는 DD01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분명히 이거 이제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올 것이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24주 데이터 이거 이제 발표하니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몸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아케로 같은 애들이 아케로 테라퓨틱스가 4.8조 원 기술 수출했잖아요. 그러면은 DD01은 이 아케로의 가격보다 훨씬 초과시키는 이거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더 내재가 되어 있는지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D&D 파마텍이 그러면은 DD01을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 애로 하면은 이거 이제 뭐 무기가 더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있는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숨겨둔 비밀병기까지 주주보도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주가는 전 무릎 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미국의 보험사들이 있죠. 미국의 이제 보험사들은 사실상 이제 위고비나 jet바운드 같은 단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서로 살 빼려고 이뻐지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그러니까는 비만 치료제 남용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이제 급여 적용을 꺼리고 있는데 지금 DD01의 킬러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간질환 치료제라는 명찰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게 뭐예요? DD01의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간질환 치료제는 맞아. 그래서 보험 적용은 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맞다 보니까는 살도 위고비보다 더 잘 빠지네. 이거예요. 지금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 그냥 메시 치료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베링거 인게라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압도적이에요. 2배, 3배 이상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효능 자체가. 자,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살까지 더 빠져. 근데 어떤 거보다 더 잘 빠져? 위고비나 잭바운드보다 더 잘 빠져.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가 내 돈 100만 원 내고 위고비를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라에서 병원비 내주는 DD01을 맞겠습니까? DD01 맞으면서 살 빠지는 기적까지 체험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나라 병원비 대주는 DD01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사가 DD01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뭐냐면은 야 이거 한 마리 토끼가 아니다. 야 이거 2마리 토끼다. 2마리인데 이 정도 급여까지 되면은 살까지 빠지니까는 매출 급성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이런 관점으로 DD01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험사 빗장을 여는 만능 열쇠로 지금 급성장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만 있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보험급여 되니까 환자 부담 줄어들어서 매출 올라가죠. 빅파마들은.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게 빅딜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DD01 포인트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 1월 15일 D&D 파마텍은 마지막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날에 발표를 하니까는 주가는 이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미리 해주거나 돌파 준비 발사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DD01이 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서로
웃돈을 더 지불해 줘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JP모건이 미리 캐치해서 이건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진품명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D&D 파마텍이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야, 그러면은 DD01이 이제 뭐 한 5조 원, 뭐 이 정도의 라이선스 아웃이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또는 뭐 3조 원에 터져도 로열티 많이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빅딜이 터졌어. 자, 빅딜이 터지면은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후에 D&D 파마텍의 주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내재가 되어 있느냐. 요것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NLY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D 파마텍이 국내 퍼스트 바이오 테라피틱스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인데 DD01의 뒤를 이을 이제 숨은 다크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LY02가 이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그 ABL 바이오의 BBB 셔틀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뭐 사노피라든지 일라일리 조단위 라이선스 아웃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항체, 즉 이 항체라는 게 덩치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뇌 장막, 바리게이트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주게 만드는 게 이제 셔틀이기 때문에 몸집이 큰 항체가 이 트럭의 짐칸에 몰래 타고 들어가서 뇌 장막을 이제 통과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 파마텍의 NLY02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셔틀 따위는 필요가 없이 그냥 뇌 속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케이트를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뇌혈관 벽의 미세한 틈이나 수용체를 타고 혼자서 쑥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퇴행성 뇌질환이죠. 퇴행성 뇌질환, 치매라든지 루게릭병, 요러한 이제 질환에 있어가지고 D&D 파마텍의 NLY02가 사실상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제조 원가라든지 투여 방식 측면에서 기존 BBB 셔틀과 D&D 파마텍의 NLY02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항체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BBB도 생물학적 공정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사 한 방에 뭐 수백만 원씩 해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의 NLY02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화학 합성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서 대량 생산이 쉽고 싸요. 박리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셔틀 같은 경우, BBB 셔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서 입으로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가 돼버리다 보니까는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NLY02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경구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약으로. 그래서 집에서 환자들이 편하게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물 한 잔이랑 꿀꺽 삼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실용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빅파마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NLY02를 지금 바라보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빅파마의 고민이 뭐냐면은 3세대 이제 치매 치료제들 뭐 레캠빅, 키순라 같은 거 이게 뇌 속의 쓰레기라고 불리우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우는 청소부들입니다. 지금 이 치매 치료제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는 잘해. 근데 뇌 속에서 이미 불이 난 염증, 이 신경염증은 이거는 잘 못 꺼요. 청소를 잘 못해. 이 부분은. 그리고 자, 이 부분을 굳이 청소를 하려고 했다가 뇌혈관이 터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매 치료제도 툭 까놓고 보면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냥. 반쪽짜리. 자, 그러면은 이러한 뇌 질환 치료제와 D&D 파마텍의 NLY02가 시너지를 이루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제 귀결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NLY02의 역할이 이제 치매 치료제나 뇌질환 치료제랑 같이 쓰이면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NLY02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뇌 속의 염증, 그러니까 뇌 이 속의 염증을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불을 그냥 한 번에 꺼버리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 소방수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빅파마 고민은 우리가 레켄비 키순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인 이유가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는. 근데 사실상 이제 D&D 파마텍의 NLI 공이랑 같이 쓰면은 이거는 마치 삼겹살만 먹으면은 느끼하잖아요. 삼겹살만. 그냥 이 삼겹살만 구워 먹으면 느끼하니까는 쌈장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NLI 공이가 이제 삼겹살에 찍어 먹는 쌈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 뇌질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은 치매가 이제 뇌에 기억하는 방해 불이 난 것이고, 파킨슨병은 뇌에 운동하는 방해 불이 난 것이고, 류게릭 같은 거는 이제 뇌의 신경의 방해 불이 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지금 이 뇌질환들은 각각 방마다 전용 소화기를 따로 구비를 해야 됐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방마다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방에 있어야 되고, 기억하는 방에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 신경의 방에다가도 이제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방마다 전용 소화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발도 어렵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의 NYL02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에 불이 났든지 간에 그냥 그 불만 제대로 꺼버리는 물대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증 이것만 골라서 진정을 시킨다. 뇌 속을 금방 통과해버리니까는, 뇌를 이제 금방 투과를 시키니까는 이러한 불을 금방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 규모가 대략 뭐 200조 정도 하고, 파킨슨병 10조에다가 뭐 다계통 위축증이라든지 루게리까지 합치면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까지 선점을 하니까는 D&D 파마텍은 사실상 이 하나로 이 세 가지 이상의 뇌질환 치료제를 선점할 수 있는 치트키를 지금 조용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파마들의 현재 고민을 봤을 때 이 NYL02가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DD01 이거를 잇는 거대한 금광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무증 이후에 상장된 물량을 소화시키느라 이러한 조정이 나온 것 뿐이지만은,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펩토론을 보셔라. 펩토론은 유상증자다. 근데 유상증자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소화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사실상 D&D 파마텍이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NLI 공이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성공하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로 이제 여러 이 뇌질환 치료제를 동시 협업까지 가능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D&D 파마텍의 시가총액을 그 이상 여러분들 그 이상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사측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코스닥 150 편입도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 150 편입도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랑 액티브 자금이랑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쏠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기본빵으로 들어오는 거고, 액티브 자금은 이 주식이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는 기존에는 뭐 1000억, 2000억. 근데 얘는 더 박아야 돼.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 국밥식으로. 근데 얘는 더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단순 뭐 손절하면서 돈을 잃는 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경력이 1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내 눈앞에서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 가장 비싼 수업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손절을 우리가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도 손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황제주 하나만 잘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만 메꾸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꿔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 기회비용, 그게 가장 비싼 수업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좀 드려볼 테니까는 이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부에 뜰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